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규제 확대 시 투자 기회가 온다라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투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우린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가격보다 미래에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린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고 있으면 가치보다 당연히 가격이 하락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가격은 거기보다 하락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영원히 개발을 못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라면은 우리는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확대 시 투자 기회가 오고 규제를 완화 시에는 투자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에 현재 상황과 반대로 무분별하게 풀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투자 기회가 있었을지 지금 아니면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깊은 내용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하 2차도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을 듯. 상하 2차는 관리 처분 다 하고 지금 2주 했거든요. 2주 다 하고 이제 철거하는데 관리 처분이 다 끝난 데들도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을 맞을 듯. 좀 안 보일까봐 좀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신청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로 고칠 듯. 그전에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것들은 안 했고 관리 처분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입주자 모집 공고로 이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용 대상을 관리 처분이 끝난 것들은 안 하고 왜 그전에는 관리 처분 신청한 것들만 했는지, 관리 처분을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포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한 것들은 안 했는데, 관리 처분 인가한 것들은 안 했는데 상하 2차는 관리 처분을 하고 2주까지 다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맞을 듯. 그러니까 관리 처분 신청이 아니라 관리 처분이 끝난 것들도 왜 직격탄을 맞을 듯. 왜 직격탄을 맞을 건지, 그리고 왜 관리 처분 신청하는 것들부터 우리가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보통 관리 처분 때 일반 분양가를 승인을 해줘요. 왜 일반 분양가를 이때 승인이 되냐면 이거는 이 비례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례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비례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비례율은 뭐냐면 종전자산. 이 종전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업지, 그러니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구역에 개발이 되기 전에 전체 현재의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후자산은 반대로 개발 대상지에 개발을 했을 경우에 전체 가격,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다 지었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가져간 금액과 일반 분양을 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종후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후자산이 생기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를 들었는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이 100%로 나타낸 것을 이걸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율에다가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곱한 것을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과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결정짓는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처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후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일반 분양가도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미 인가를 받은 것들은 그냥 일반 분양가를 이대로 승인을 해주는 거고, 이제 새로 관리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게 현재 주택법의 내용이에요. 현재 주택법의 내용.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를 받은 것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신청하는 것부터 현재 주택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주택법 시행령인데, 이것조차도 개정을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관리처분이 지난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관리처분 때 모든 일반 분양가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로 바꾼다라는 것이 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주 철거 기간이 보통 길어지니 분양가를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비례율 때문에 비례율 적용 기준으로 내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승인해 줬으니 관리처분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고 원래 관리처분한 경우로 인정을 해주는 게 현행법인데 이것을 지금 이주 철거 시 보통 모집 공고를 하죠.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서 이주 철거 시 모집 공고를 하는데, 모집 공고하는 단지도 다시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관리처분할 때의 분양가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이주 철거하고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분양가를 재산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관리처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관리처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뭐 그때부터도 그러면은 이제 관리처분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겠죠. 왜냐면 그 이후에 비례율이 다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는. 관리처분을 현재 앞으로 분양할 금액으로 다 인가를 받았는데 다시 뭐 이렇게 다 변경하면 모든 게 뒤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제 모집 공고로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제이죠. 엄청난 규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 전문가들 말이 있는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본격 상승 전환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 대우건설연구원인데, 뭐 이 사람만 이제 약간 그 부동산 컨설턴트 해갖고 농객이라 그러나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떠드는 분이고, 본격 상승, 중장기 상승, 앞으로 더 떨어질 것, 보합세 유지할 것.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과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요, 되게 객관적이지가 않고 시점을 본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잠깐 떨어진 것은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요즘에 잠깐 오른 것은 뭐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뭐 잠깐 또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하면 되는데 참 굉장히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답이 없고 여러분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없고, 저는 시장 예상을 해보면, 이건 제가 하는 예상인데, 강남 소형 재건축은 일단은 뒤로 할게요. 강남 소형 재건축은 뒤로 하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가격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또 강북의 소형 아파트 대표적인 데들, 우리 노원구, 요즘에 노원구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상계주공 이런 데들. 근데 참 두 개 특성,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이제 강남의 소형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다 끝났죠. 뭐 헬리오시티, 가락시형이라든지 고덕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하고 있고, 이런 강남권의 소형 주공 아파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거의 다 대부분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던 시장들이에요.
투자를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장 정책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시장들이 이 강남의 소형 재건축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강남의 중형 재건축들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규제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것들은 뭐 규제를 하게 되면 아유 뭐 이게 빨리 팔고 딴 걸로 바꿔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규제를 한들만들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안 팔잖아요. 살고 있는 집은 안 팔거든요.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은 규제를 하게 되면 아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살고 있는 집은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강북의 소형 아파트들도 강남의 중형 아파트처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처럼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은 투자시장, 물론 투자자들도 갖고 있지만 거기도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강남 소형 재건축은 거주자들이 사실 별로 없었죠. 완전히 물갈임이 다 됐었죠. 가락시형, 개포주공, 고덕주공들은 거의 물갈임이 다 됐었고 손바뀜이 다 됐었고, 현재 강북의 소형 아파트와 강남의 중형 아파트들은 대부분들이 소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큼 매물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에 대한 보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지만 이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를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사업시행까지 빨리 가는 건 뭐냐면은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빨리 안 가면은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해제를 할 수 있고 관리처분까지는 빨리 안 가도 돼요. 이건 좀 깊은 내용이니까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여하튼 간에 큰 골자만 보면 강남 중대형 건축이랑 지금 강북의 소형 아파트들은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재개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재개발 가격 하락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3년 뒤에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올 것은 이거는 눈에 뻔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런데 공급 부족 오면은 여러분들 경제학의 기본 논리가 수요 공급이죠. 공급 부족이 오면 당연히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합으로 간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사업성 축소를 하게 되고, 사업성 축소하게 되면은 가격 하락하고 공급 부족되고, 가격 하락하고 공급 부족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노후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노후되는 것이 뭐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지금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 몇 년입니까? 지금 거의 50년이 가까이 돼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1년도인가에 입주를 했거든요. 거의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이런 것들을 재건축 규제한다고 해서 50년이 됐다고 해서 이게 60년 될 때까지 무슨 63빌딩 옆에 있다고 해서 60년까지 냅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파트를 60년 될 때까지 놓을 수도 있는,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노후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동안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는 내용 연수인데, 아파트가 노후가 그렇게 되면은 그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규제를 완화하게 돼 있어요. 뭐 공급 부족이 됐든 또 시장 상황이 너무 나빠지든 가격이 또 지금 뭐 사람이 살 데가 없어지든 뭐 아니면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던, 여하튼 간에 규제를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규제를 강화한 다음에 이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보다 가격이 하락해 있는 시점, 이 시점밖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물리적으로는 지금 또는 우리가 나중에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 시기가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가치보다 월등한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파는 시점이지 그때는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잘 고려를 한번 해보시죠. 이 규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아예.
이 규제가 영원하고 이 가격이 영원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 규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노후를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경기가 더 나빠지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치닫고 있는데, 지금 정부 자금 더 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믿고 언젠가는 규제를 완화를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 확대 시가 오히려 투자 기회가 아니냐라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계속 같이 하실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